던킨도너츠라고 하면 떠오르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앤도넛이라는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20여 년 전 국내 상륙한 던킨도너츠는 당시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도넛 전문점으로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요. 그런 던킨도너츠가 어느샌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및 시장 변화에 따라 도넛 수요가 줄면서 성장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던킨도너츠는 도너츠를 빼고 새 브랜드 던킨으로 2020년 1월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던킨도너츠는 SPC 그룹 브랜드 중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와 더불어 3대장으로 불리는 브랜드인데 빅3라고 불립니다. 물론 여전히 잘나가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에 비해 이제는 다소 브랜드 이미지가 뒤처지는 감이 있었고, 그렇게 던킨도너츠가 본격적으로 변신 준비를 마치고 활발한 마케팅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던킨도너츠는 던킨으로의 리브랜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미국의 던킨도너츠는 2019년 1월부터 도넛을 뺀 던킨으로 브랜드 개편한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던킨도 2020년 올해 1월부터 브랜드명 공식 변경에 나서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올해부터 신규 오픈하는 매장은 모두 던킨 브랜드로 운영하게 되며, 기존 매장 중에서도 가맹점주가 원할 시 던킨으로의 리뉴얼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연 던킨으로 탈바꿈한 던킨도너츠 즉 던킨은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다시 한번 선두에 설 수 있을까요? 또한 예비 창업자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브랜드인지 타 브랜드에 비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던킨의 개설 비용과 제로 때는 기존 던킨도너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며 던킨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어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던킨 브랜드가 처한 상황과 던킨으로 바뀜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던킨 관계자는 기존 도넛 전문 브랜드에서 탈피하고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새로운 콘셉트를 바탕으로 더 넓은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 앞으로 던킨은 커피와 스낵 메뉴를 강화하여 커피와 함께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 좋은 핫 샌드위치와 다양한 디저트 등을 함께 판매하는 종합 스낵 휴게음료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던킨도너츠는 다양한 디저트 및 스낵 메뉴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SPC 빅3,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 중에 던킨의 전체 가맹점 연매출이 가장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파리바게트는 전매장 평균 연매출이 6억 6,713만원, 베스킨라빈스는 연매출이 5억 882만원, 던킨은 연매출이 2억 6,957만원이었습니다. 연매출이기에 한 달 단위 12개월로 나누면 파리바게트는 매장 평균 월매출은 약 5,550만원, 베스킨라빈스는 매장 평균 월매출이 약 4,200만원, 던킨은 월매출이 약 2,25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 빅3라고 하기엔 다소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 있던 던킨이 이번에 큰맘 먹은 리브랜딩을 시작한 것입니다. 던킨은 이미 작년 2019년부터 달라진 브랜드 콘셉트를 적용한 점포를 일부 운영해 왔는데요. 현재 새로운 던킨 브랜드로 운영 중인 매장은 시청역점을 포함해 왕십리 민자역사, 공항철도 서울역 역사, 강남대로점까지 4곳입니다. 특히나 2020년 던킨으로 리브랜딩한 시청점은 리뉴얼 이후 한 달 새 기존 매출의 140% 이상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매출의 2배가 넘는 폭발적인 매출 수직 상승이라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던킨도너츠의 도너츠 전문점이라는 이미지에서 현재는 다양한 디저트 먹거리와 고급스러운 커피 전문점의 느낌까지 아우르는 스낵킹의 이미지 체인징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기존 던킨도너츠 매장들의 전국 평균 월매출은 2천만원 초반대였습니다. 시청역이 던킨으로 리뉴얼 후 기존 매출의 2.5배, 즉 140% 매출 상승을 받듯 다른 매장들 또한 던킨 리뉴얼 오픈 또는 신규 오픈할 경우 기대 매출은 4천만원 넘는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이지만 던킨은 여기서 파리바게트와 베스킨라빈스에서 없는 배달에 적합한 메뉴 구성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매출 달성이 높은 확률로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던킨도너츠는 건강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도넛 수요가 줄어든 것도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던킨도너츠는 전체 매출도 2015년 1872억, 2016년 1773억, 2017년 1728억, 2018년 1690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맹 점수 또한 같은 기간 774개, 769개, 695개, 683개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빅3 중 하나인 파리바게트와 베스킨라빈스는 웬만한 도시의 메인 상권에는 이미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창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던킨은 현재 600여 개 가맹점만이 남아있는 만큼 메리트가 큰 신규 창업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배달에 최적화된 메뉴 구성으로 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한 만큼 배달의 민족 또는 해피앱을 통해 배달 매출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던킨 창업의 관건은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신규 자리 선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예전에 던킨 도너츠와 달리 현 메뉴 구성이 특별히 유행을 타지 않고 간식과 주식의 개념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SPC 대기업 브랜드답게 성공 창업 시 오랫동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3 중 유일하게 힘을 못 쓰고 있던 던킨이 제2의 베스킨라빈스가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겠지만 충분히 달성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자영업TV 우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